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현의 한번에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용산 김건희 여사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요 추가적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하여튼 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 예,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상상 가능한 방안.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입장 표면도 상당히 좀 근접해 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서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 김상훈 우리 이제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죠. 물론 이제 뭐 한동훈 계열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발탁이 됐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뭐 이렇게 한동훈 색깔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관료 출신이더라고요. 기재부 관료. 뭐 이 경북도에서 기재부라기보다도 이제 경북도 이 관료로다가 성공하신 분인데 요 분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 쪽으로 이 방향을 잡았는데 과연 그러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 디테일 부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명수 이 기소 문제, 그 다음에는 또 지금 이제 선거법과 관련된 뭐 내용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선거법 관련해서 기소된 의원들의 이 변호 전략도 지금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이번 조의대가 이제 칼을 세게 이제 휘둘 것 같이 보이니까 전관 변호사들까지 선임을 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이재명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 욕설도 물론 따라다니지만요. 이재명 하면 또 따라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가 또 따라다니잖아요. 여성. 그래서 이재명이 옆에 따라다니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을 포함해서 5명. 요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 그러니 요 범죄 혐의에 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촉구하는 그러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당연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요. 제주 간첩단 사건에 관해서도 제주 간첩단 사건 뭐 어제 이제 별도로 체포가 됐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체포된 지금 이제 3명 요 관련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이제 간첩단 사건은 참 보면은요.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간첩단 사건의 이제 재판의 특징을 보면은 재판을 거부하는 게 이재명이보다도 더 심각하다. 자, 그래서 요거 좀 그 관련 법을 뜯어 고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제 근본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 이게 간첩들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요, 이 간첩들이 말이죠. 지금 간첩을 배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치단체, 정당, 이 진보당 아니겠습니까? 자, 진보당이 국회에 말이죠. 무려 3명씩이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요것이 굉장히 큰,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함께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자제 이 종북 세력들의 이제 국회 요거와 관련해서는요. 좀 더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에서 얘기한 걸 보면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2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10월 29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유가족들한테 깊은 이제 위로의 말씀을 이제 드린다. 그리고 관계부처는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안전체계를 좀 더 점검하고 보완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북한의 파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의 야합이죠. 야합. 이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다.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이 무기 제공을 넘어서 파병까지 단행했는데 이거는 우리 안보에 우회를 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미 국무부가, 미 국방부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3,000명 정도가 이제 파견 규모였었는데, 이게 10,000명 쪽으로, 10,000명이나 지금 파견이 됐다. 이렇게 숫자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12,000명, 그리고 독일의 싱크탱크에서는 2만 명 정도가 앞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파병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제 규모의 문제지 파병 여부의 실제의 문제는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요, 직접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지금 하고 있고, 북한 군인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전투 병력으로서 합법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지금 북러 간의 이 파병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심각한 그런 안보적 위협의 함의를 갖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군이요, 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투입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그 북한군을 향해서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는 새로운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 공격력으로 미국이 제한한 무기를요, 공격력으로 쓰는 것도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급격한 정책의 변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요, 이제 살짝 무기를 하더라도 직접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문제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의 전개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재명이는요, 현 정부가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참 이게 참 북한에 가서 살으라고 해야 될지 러시아에 가서 살으라고 해야 될지 참 알 수가 없는 인간이 바로 또 이재명이 아닌가. 네, 참 큰일 났어요. 어떻게 이러다가 이렇게 우연히도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한동훈 같은 인간이 집권 여당 대표를 하고 있고, 야당의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범죄인이 이재명이가, 조국이 또 야당 대표 하고 있는 이 정치 상황이 참 현재의 정치 상황이 됐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 이제 국내 정치로 돌아와서 이거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이거를 보도하고 있는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고민. 임기 반환점 윤희권을 가드는. 그래서 내달 11월 10일이 이제 5년 임기의 절반을 딱 마치기 때문에 어떤 지금 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조치 검토의 결정타가 된 것은요, 한동훈이 문제 제기도 물론 영향을 줬겠지만, 그보다는 더 큰 게 지난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 예, 처음으로 제가 22년도 5월에 취임 후 첫 주에서는 갤럽이 52%였었는데, 지난주에 20% 떨어진 게 이제 제일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울경에서의 지지율이 또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TK 지역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전국 평균은 20%인데 비해서 TK에서는 27%, 불과 7% 밖에 뒀잖아요. 보수의 심장에서. 그리고 또 PK 지역도 마찬가지 28% 정도. 이게 굉장히 아주 강한 빨간 시그널을 지금 용산에 준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김 여사 문제, 요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형식의 입장 표명이든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내각 대통령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은 이제 이 내각 인사 쇄신, 요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윤 대통령이요, 4대 개혁을 철저히 추진하라. 이게 결국은 민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 예. 자,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 낮은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안을 보면은요,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개각, 그리고 참모진의 개편, 이런 거를 포함해서 김 여사 문제에 관해서 이제 사과 입장을 내는 이런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내는 이 사과에는 혼자 그냥 쭉 사과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는 옆에 서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과할 때 옆에 서 있으면 그 진정성이 좀 더 높아지잖아요. 요런 것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이거 김상훈 정책의장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 김 여사의 사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직접 김 여사 본인이 사과하는 거 또는 서면으로 사과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도 기회 있으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당연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언급을 해야 되겠죠.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도 윤 대통령은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부인을 옆에 세우고 하는 것은 모양상 좋지 않다. 부부가 함께 이게 동시에 사고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모양상, 이미지 관리상. 왜냐면요, 이게 완전히 우리 국내, 북한같이 언론이 통제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에만 알리는 게 아니라 이게 국제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에서 진정으로 사과했네. 이렇게 선의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더 왜곡하고 때린다. 왜? 뭐 이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11월이 되면 이재명의 배지 띄어지는 판결은 물론 대법원이 가야 확정되지만 일단 배지가 날아가는 판결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배지가 안 날아가는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한 이미지 쇄신이 있는데 이미지 쇄신을 이 사람들이 반성합니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독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배지가 날아가게 생겼다. 그리고 그러면 김 여사나 똑바로 해라. 또 이런 식으로 온갖 프레임을 짜가지고 더 이제 뭐 진정성 있네 없네 뭐 모자라네 안 모자라네 갖고 온갖 썰이란 썰은 다 동원해서 더 악마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국제적인 뉴스거리가 된다고 봐요. 국제적인 뉴스거리. 그러면 이게 대통령의 국제 외교가 굉장한 지금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도 데미지를 줄 수 있다. 국제적인 여론까지도 이제 고양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어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이 문재인이나 맨날 김정은이 대변인 역할을 했으니까 얼마나 폄하를 받았습니까? 폄하가 아니죠. 제대로 비판을 받은 거죠. 네거티브한.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대통령은 이제 당연히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마디는 하긴 해야 돼요. 사과의 뜻. 그러나 그 여사를 옆에 세워놓고 하는 것은 모양상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의 전개로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입장 표면도 이제 불가피한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서면 브리핑을 하느냐 본인이 직접 하느냐 요거는요 어차피 사과해야 하려면 사과 효과의 극대 사과 효과 가성비가 좋아야 되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서면보다는 국민한테 대면하고 사과하는 것이 진정성 면에서 그리고 야권의 공세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얘기지만은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비판은 저 아니고서도 민주당이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넘쳐 흘러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뭐라 그럴까요? 얘기를 잘 안 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언론에서 다 나오고 있고 언론도 언론이지만 여당의 정책의장이 입장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지금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인적 쇄신이라든가 등등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 여사 사과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면 사과의 방식은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데 그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본인이 직접 대면 인사를 하면서 사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대통령 이 선거 전에서도 한번 직접 또 사과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난 1월 달에도 직접 사과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지금도 지금 김건희 여사 마음은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추고 수위 조절을 잘 해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요, 또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제 대외 활동을 줄여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정상회담도 나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요거는 도대체 이게 누가 헐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요. 정상회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그야말로 국가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국제적인 위상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또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부인들이 전부 다 나오는데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 대통령의 영부인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비판받았다고 해서 나가지 않는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국가 정상 외교의 이 기본 프로토콜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이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고 하되 정상적인 영부인으로서의 정상 외교 활동에는 반드시 동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김건희 여사 내외 그다음에 윤 대통령 그의 내외 관련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일부 유튜브에서도 이제
이재명의 여인들 해서 지금 많은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1심 판결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혜경 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배임이 아니고. 지금 판결은 11월 14일 날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2개 재판 다 이제 예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성들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우선 김혜경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김혜경이는 크게 3가지입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제 2가지인데, 재판에 넘겨진 것은 공직선거법 10만 4천 원짜리 21년도 8월 2일 날 종로에서 밥 먹은 거. 요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요것이 14일 날 판결이 나오는 거. 300만 원 구형한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 법과 유용 의혹이 있어요. 3억 9천짜리. 요거가 배임형입니다. 이거는 배임. 요게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그 부인, 그러니까 김혜경이는 이미 조사를 받았고, 그런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묵비권 행사했으니까. 이재명이는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뻔뻔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이재명이는 아예 소환을 안 하고 지금 소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서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3억 9천짜리. 요게 이제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법조계에서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8월 2일 날 2021년도 8월 종로 식당 이 법과 의혹, 요거와 관련해서 이 김혜경이 밑에 있는 배소연이, 그리고 이제 우원식 부인, 요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현찰로 줬어. 누가? 김혜경이가.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 예산 쓴 거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판사가 결제 단말기를 다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 현금 결제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 배소연이나 신경애, 우원식 부인이 지 생각으로 이건 전부 다 김혜경이가 현금 거래해줬다. 그리고 이제 신경애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각자 계산한 거야. n분의 1로 나눠서. 그것도 현찰로. 2가지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배소연과 우원식 부인이 했겠느냐? 아니올시다. 바로 김혜경이의 지침이 있었을 거야. 당연히 짜고 친 고스톱이죠. 그래서 이거는 위증 교사 혐의가 된다. 요거를 제대로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위증 교사, 이것도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고발을 좀 하십시오. 요게 이제 김혜경이가 제일 제목이 크고요. 김혜경 죄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대장동, 백현동 죄, 이재명 죄는 항상 전진 사이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김혜경 죄는 이 수행비서였던 배소연이가 또 따라다니고 있어요. 배소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동안에 쭉 얘기했던 대로 80억 차명재산 의혹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요게 따라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국세청에서도 이건 세무조사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9천, 이제 경기도 법과 유용 의혹. 이게 이제 유령 공무원이잖아요. 배소연이는. 유령 공무원이 월급을 3억 그동안에 쭉 받은 걸 보면 성남시에서부터. 그 다음에 관용차를 갖다가 이 김혜경한테 상납한 거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법카 2천만 원. 그 다음에 이 업무 추진비 2천만 원, 3억 9천. 요게 들어가 있어요. 요게. 이 배소연. 그래서 법카 배임 혐의에 배소연하고 이재명이하고 김혜경이가 3명이 동시 피의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시 소환을 그 당시 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혜경의 이 법과와 관련해서 위증한 혐의가 있잖아요. 그거 김혜경이가 다 현금을 줬어요 했는데 이거 위증이지 않습니까? 요게 있어요. 그래서 배소연이 김혜경이도 똑같이 다 크게 걸려 있고, 그리고 신경애도 마찬가지로 위증이 했잖아요. 왜? 이거 위증했죠. n분의 1로 나눠서 현금으로 냈다는데 현금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요게 그런 게 신경에도 똑같이 다 3명이 묶음으로 들어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신경애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3번씩이나 이 사적으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 자리는 부인인 신경애가 밥값을 그러니까 그 모임, 이재명이를 대선 후보로 미는 요 모임에 다니면서 친분을 맺어갖고 이거 부인 찬스, 김혜경 찬스에서 국회의원 자리를 거래한 것이 아니냐. 이것도요, 뇌물 혐의로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문재인의 사위, 특채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신경애가, 이 국회 우원식 자리를 갖다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뇌물 혐의는 적용할 수 없는지, 요것도 재판 거래 아니고 국회의장 자리를 거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법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단순하게 의중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소연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유령 공무원인데 경기도에서 법과 관련 예산을 담당했던 오연하, 이거 말단 직원인데 오연하도 있어요. 이 오연하가 뭐냐. 예산을 실무적으로 해가지고 법과를 지급하면 현금으로 빼서 근거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예, 샴푸, 그리고 막 조찬 뭐 이런 것들, 요런 내용을 전부 다룬 게 오연화입니다. 그래서 이 오연화가 경기도 법화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키맨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도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실세 넘버원 김현지 있잖아요. 지금 국회 비서관, 선임 비서관 4급 상당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네, 4급 상당. 김현지가 지금 여러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백현동의 환경영향평가, 자격도 없는 성남의제 21회라고 하는 시민단체하고 환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옹벽 아파트 50m짜리 요거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내줬는데, 거기에서는 이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없어요.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요렇게 해서 이거 뭔가 반대급부가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현지, 요것도 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뭐 김현지도 또 그동안에 이제 많았잖아요. 뭐 괴문자 3만 3천 건 발송 혐의도 있었고, 그래서 김현지도 캘 필요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5명 여인 방, 5인 여성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김명수가요, 지금 이번 주 중으로 지금 대검에서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대검 결론을 보면은, 이제 일단 조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기소한다는 겁니다. 바로 재판으로. 불기소 기소.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도 작성이지만은 여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제, 직권 남용 혐의. 사표를 반려해줬으니까, 이거는 직권을 남용했다. 그래서 이것까지 집어넣어서 지금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대검에서 법리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이 정도가 되면요, 지금 대검의 이제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내용을 상당히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주 간첩단 사건, 그동안에 이 제주 간첩단 사건은 이제 북한 통전부, 그 지시를 받아갖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 그래서 그동안에요, 작년에 요게 이제 그 재판에 넘겨졌어요. 제주 한길에라고 여러분들 뭐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강은주 전 진보당의 제주도당위원장, 박현우 전 진보당의 제주도당위원장, 그리고 뭐 그다음에 지금 고창건 전노 사무총장, 이 좌파단체들, 요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리고 요와 관련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하부조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3명이 추가로 최근에 체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체포된 3명의 경우는 전부 국법법 위반인데,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 제주지부장 A씨, 건설요도 제주지부 전 사무국장 B씨, 그 다음에 전국 여성 농민회 총연합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있고요. 여성 총연합이 있어요. 이 전농. 이게 전농이 아주 대표적인 또, 좌파 단체지 않습니까? 종북. 거기에 사무국장. 요 3명을 체포했다. 어제 경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주 간첩단 사건 일망타진 다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요 간첩단들이요, 재판을 안 받아요. 법관 기피 뭐 동등 해가지고 계속 국민 무슨 배심원 그 다음에 우현 위법 이런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재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 이 관련 어떻게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지 입법 미비 사항을 좀 챙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강하게 수사를 더 해야 되는데, 요거를 국정원에서 수사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경찰로 넘겼으니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될 일이 있습니까? 빨리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복원시켜야 될 것이 매우 시급한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전무하다, 요원하다,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